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재난안전 전문가 이수건 서울시립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년 전 오늘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304명이 희생을 됐고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슬픔에 몰아넣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오전에 이완구 총리가 안산 분향소를 찾은 데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진도항을 찾았었는데 여전히 약간의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치유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부에 대한 유가족들의 총체적 불신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앵커께서도 1년 됐다고 하는데 네. 정부가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섰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안전점검회의를 한다든지요. 네.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결의안이 촉구되고 정부가 안전 과제를 발표한다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끊임없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진정성 있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다뤘느냐. 예. 안타까운 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거는요. 아마 언론에서 나온 거는 특별법 만들려고 6개월 소비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문건 파동이 있었고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고 성안종 리스트가 있었고 거기에 안전은 사라져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약속했는데 지켜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도 바쁜 외국 국빈 방문을 하기 앞서서 중동에 나서기 앞서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땐 참사인데 오히려 선심성이 아닌 네. 거죠. 이거는 정부가 얼마만큼 또 다시 얘기하지만 네.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 물론 외교 일정 문제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저는 우리 한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무지무능 그리고 안이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4월 16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치밀하지 못하다. 자꾸만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가 나왔을 때 여야, 진보와 보수,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갈등과 대립 속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방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부분은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을 하겠다는 거와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조속히 처리를 하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저께 안전점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또는 정부가 총체적인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잘한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세세한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디테일이 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순방은 중동이 아니라 남미 사계 순방이죠. 이고요.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제 안전이라는 화두를 이제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한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력에 대해서 상당수가 향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현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건가요? 그래도 많이 인식은 많아졌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에 국민안전처 생긴 것도 한 10,000명 조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조직은 갖춰뒀는데 그 담은 그 내용, 그 알맹이가 아직은 아까 교수님 것처럼 디테일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정부 불신감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주제 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려면은 일단 이 세월호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해운 감독기관에 대한 관리 심사가 이제 부실했고요. 선사의 무리한 중축, 청해진 해운의 이제 무리한 증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복원력을 약화시켜서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됐고요. 네.
돈벌이 운항, 이 과적과 이제 부실하게 이제 짐을 묶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고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또 조타수의 조타 미소, 이것이 이제 급변침과 침몰, 뭐 진짜 뭐 총체적인 그 부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제 관피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요, 어떤 원인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요인이 항상 있습니다. 네. 기저 요인이 있고 촉발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저 요인은 지금 말하는 거 총체적 부실, 예.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맞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촉발 요인인 것이죠. 1시간 30분 이상을 지금 정부가 무능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거는 굉장한 촉발 요인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대통령도 해경을 해체할 정도로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원인이 뭐냐는 예.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물론 직접적 요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예. 여러 가지 부패한 구조들, 특히 이제 우리가 참 간피하 하는데 네. 이 용어 속에는 관료 집단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적인 네네. 조직과의 관계들이 아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 교수님 뭐 촉발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구조 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구조도 사실은 저희가 뭐 해군도 있고 해경도 있고 전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다 있었습니다. 그게 뭐 법이 없는 것도 시스템이 없는 네네. 것도 아닌데 있지만은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언딘도 그렇고요. 네. 이게 딱 특정 업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은 세월호에서 느껴야 되는 거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월호도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을 요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당시에 이 승객들을 누구보다 먼저 구조해야 하는 직무를 내팽개친 채 먼저 탈출했던 선장과 선원이 네. 있었고요. 부실 관제를 해놓고 이제 증거 인멸까지 이제 관제사들이 했었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 직업윤리 의식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세월호도 그렇고 우리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 시스템으로 이걸 해야지 어느 사람한테 양심에 맡기고 이러지 말고 분명히 세월호도 그거 뭐 짐을 실을 때도 전부 다 관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네. 확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작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사람의 양심에 맡기지 말고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네.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안전처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고 후에 대처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예방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엔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싱크홀도 많이 나지만은 싱크홀이 지금 예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냥 무방위로 당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싱크홀 같은 것도 예를 하나 들면은 그게 98년도 제가 지도까지 만들었었어요. 예방이 이미 가능했던 얘가 지금 16년 전이에요. 예. 그리고 2011년도 오면산 사태도 그렇고 큰 인명사고가 16명이 난 건데 그것도 제가 97년도에 이미 오면산을 딱 찍었어요. 사태 난다고요. 그렇는데 그렇게 알다시피 뭐냐면 이미 모든 재난은 전문가들한테 예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뿐만 아니라. 네. 근데 지금 국민안전처도 그냥 지금까지 했던 관행대로 지금까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많은 각 분야마다 문제가 많은데 그게 지금 도출을 돼야 되는데 뭐 일반적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제일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일 경험 많은 이것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산사태도 그렇고 KTX 뭐 고속도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어디 오느냐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분야가.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관행대로 하지 말고 진짜 우리나라 문제가 뭔가 한 그런 것들을 각각 분야마다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 네. 보기 그러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무원대로 하면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민간인들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그 문제점들을 그리고 국민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김 교수님, 당시에 이제 뭐 구조에서 그 미숙한 대응을 이제 드러냈다는 이유로 해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그 정책적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삼 개가 같이 함께 옮겨야 되는데요. 네. 목표와 수단과 기술이 세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 빌 게이츠가 세계 질병 퇴치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좋은 수단은 예방이고 그에 대한 기술은 백신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최고치로 높이는 목표를 살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 네. 결국 국민안전처라가 됐는데 이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기술적 요인들이 지금 갖춰져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든지 사전에 어떻게 예방조치 취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네. 최근에 한 그 언론이요. 이번 달 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느냐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예. 국민들은 가장 많이 대답한 게 정부 능력이 부족하다 30.6%였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우리가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27.8%, 잊어버린다는 눈앞에 게. 이익만 타진다가 18.9%였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능력이 부재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치밀하고 전략도 세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지금 일종의 세레머니식으로 아주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다른 비슷한 형태의 그래서 국민들은 조사를 봤더니 제2의 세월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대답한 분이요 86%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안전처가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잘 고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처도 말씀을 아까 뭐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대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지 계속해서 진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진상 조사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실을 인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로 요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까지 했는데도 밝혀지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의회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이 시행령은 뭐에 기반을 두는 거냐면요.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빨리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를 질책을 하고 더 나가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특히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해 강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네. 있다. 오죽하면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자고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없는 것이고요. 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축소돼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관련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파견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적당하게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정부에게 단호한 입장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그럼 유족의 주장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돈 몇 푼 더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유가족으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네. 예. 시행령안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유족들이 지금 배보상 안에 앞서서 이제 진상 규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제 뭐 정확한 원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명사고가 많이 났던 게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18명이 사망했는데요. 네. 그것도 정부에서 전문학회나 전문가에게 줘가지고 2번이나 용역을 했는데 인재 측면은 줄여버리고 천재는 왜곡해가지고 천재로 왜곡식 천재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세월호 나고 나서 4월 말에 국회도 공청회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면산이 이렇게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그때 발표했던 뭐 원자력 분야, 화재 분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분야는 다른데 똑같습니까? 교수님의 네. 관피아가.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어떤 학자들하고 일부 학자들하고 공무원 유착돼 가지고 원인을 왜곡시켜버리는 예.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 문제가 크고요. 제가 아마 근데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아마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난간을 넘어가야 될 텐데 예.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잃어버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팽목항을 찾았는데 이에 앞서서 이 세월호 일주기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 세월호 시행령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나 또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런 배상 문제 이 부분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여기도 좀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예. 자,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유족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도 되겠죠? 위안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특히 유가족들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니까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이 시행령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당도 이 부분에 정부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중요한 거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기 때문에 밀려서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모습을 적극성을 보여야 보여줘야 된다고 된다는 봅니다. 예. 자, 이렇게 1년 전에 오늘 꽃다운 단원고 학생들의 목숨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짐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사고는 또 뭐 안타깝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픽을 잠깐 보시죠. 예. 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형 인명사고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5월 26일에는 경기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 8명에 부상 110명이 피해가 있었고요. 작년에 그 있었던 이후에도 대형 대형 인명사고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 들어서도 의정부 있었죠. 아파트 화재가 예. 있었고요. 예. 얼마 전에 인천에서는 105중 추돌 사고가 있었죠. 자, 이 교수님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그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 보십니까? 사회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사회가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네. 이거는 20년 전에 신문부터 보시면요. 이미 신문에 원인하고 해결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매번 사고를 건드리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원인 같은 것도 공무원이 책임 안 지려고 왜곡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잘못돼 버리고 매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건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부처가 같이 이게 통합해서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지금도는 공무원은 마찬가지다시피 지금 자기네 바운다리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안 된 입장에서 지금 싱크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홀이 집을 짓는데 바로 옆에 도로하고 인도가 무너지거든요. 그건 또 도로과수가 아니고 또 하수과는 하수도 분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없는데 아무리 뭐 얘기만 해봤자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시스템이 부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하죠. 저는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다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 문제거든요. 네. 우리 복지 얘기는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예.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거 진영의 논리가 접근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대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누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딜레마에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복지 못지않게 이제 안전을 그렇습니다. 중요한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자, 이 교수님은? 네, 저는 또 어떤 문제 생기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상당히 힘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건 나면은 책임은 안 집니다. 그 책임을 지도록 공무원들이 강화시켜 버리면은 저는 모든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건 나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방조하는 일부 전문가들, 학회들 이런 게 카르텔이 있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이 카르텔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일주기 갈등을 치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재난안전 전문가 이수건 서울시립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